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 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추천한 공시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구역의 지배자, 이 구역의 넘버원, 이 시대의 공시남, 수상한 남자 변영인 대표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아, 예,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보시다시피 뒤룩뒤룩입니다. 네, 명절 동안 푹 쉬고 오신 대표님 인사를 나눠봤고요. 우리 증시는 명절 동안 푹 쉬었지만 휴장을 했는데 또 미국 증시는 3일 동안 거래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상승 출발을 하더니 계속해서 오전장에서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일단 뭐 저희가 지난주까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정전, 즉 이제 수요일을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했죠. 네.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일정들 때문에 수요일에 급하게 실적 발표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3월 31일, 그러니까 3월의 마지막 날이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 법인들은요, 6주가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개별 재무제표의 제출 시한은 네.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실적 발표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감사의 어떤 일정들을 조금 앞당기면서 네. 좀 타이트한 어떤 일정들 때문에 급하게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고, 자, 오늘 내일까지도 좀 발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장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닝 쇼크 종목들이 나와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쁜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이런 실적 발표를 하는 케이스 거의 없잖아요. 그쵸. 안 좋은 공시는 항상 장 끝나고 끝나고. 나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인트로 좀 삼아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자, 오늘 사실 우리 지수의 어떤 1%대 이상의 상승 요인을 가져왔던 건 미국의 3일간의 어떤 이 지수, 미국 지수가 훈풍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이 속도가 좀 붙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증시에 조금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2월이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감사보고서라는 좀 특이한 법적인 어떤 이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에서 정한 그런 어떤 기한 내에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네.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한번 이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체크한다, 이렇게 보고요. 잠깐 지금 코스피 차트 볼게요. 자, 오늘 뭐 시작 자체부터도 지금 뭐 가볍게 3,100선을 좀 상회하면서 지금 뭐 오늘 한 11시 20분을 기점으로 3,000 몇 포인트죠 이게? 3,150 네네. 지금. 자, 이제 3,155포인트, 60, 70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데, 네.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견고하게 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견고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수장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장 끝날 때까지 괜찮지 않을까. 수요일에는 저희가 시작은 조금 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승 반전하면서 뭐 약보합으로 좀 마치긴 했지만, 자, 이런 흐름이 미국 증시의 어떤 이 부양책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의 이 박스권 행보는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3월 셋째 주에 기업의 최종 감사 보고서 이후에 우리가 투자 포트를 정하고 투자의 비중을 조금 더 실는 것은 3주 뒤에 해도 3월 셋째 주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변영인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어닝 쇼크 종목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박스피도 당분간은 그 감사 보고서 시즌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새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눠볼 공시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오늘도 이제 오늘은 주가가 강하게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SK 계열사면서 석유, 정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윤활유 사업, 배터리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화학과의 그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영업비밀 침해를 확정하면서 미국에서 수입 금지를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이 소식, 배터리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오늘 뭐 SK이노베이션의 그 ICT죠? 네. 미국에서 이 배터리 소송이 우리가 뭐 연휴 기간 안에 좀 패소가 좀 결정이 됐는데, 자, 이로 인해서 SK 그룹주 전반에 어떤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문점 좀 갖는 것들 있죠. 네. 과연 지금 이게 매수 기회인가? 아니면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을 좀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공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공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자, 2월 15일 오늘 아침에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했는데요.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를 통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을 확인했다. 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라고 불립니다. 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요청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셀, 모듈, 팩 등의 부품에 대해서 10년간 미국 내에 수입 금지를 인용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배터리 셀, 그다음에 모듈과 팩에 관련된 이 부품들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팔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수주한 포드와 폭스바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4년, 자, 포드는 4년이고요. 폭스바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회사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소송 및 재반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소송에서 진 겁니다. 이 소송이요, 2019년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한테 우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당시에 ITC에서는 예비 결정에서는 LG화학의 손을 좀 내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고자 합의금 좀 제시를 했는데, LG화학은 한 2조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걸로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지고 있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1억 원 미만으로의 1조 어떤 원.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1조 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1조 원 미만의 금액. 그러니까 2조와 1조 원에는 차이가 좀 한 있죠. 1조 원 상당의 이 갭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저는 이게 숨은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쟁 소송은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밝혀지고 이후에 분쟁 이후에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후에 합의를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당장의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적 판결. 공방을 통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벌고 네. 그리고 나서 합의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율하는 그런 전략을 좀 택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ITC에서 이 최종 인용한 이 내용은 10년간 수입 금지지 않습니까? 꽤 크죠, 타격이. 자, 생각보다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너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정이 인용된 것에 대한 당혹감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합의의 관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미국 내에서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팩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사업 모멘텀의 근간을 좀 흔들 수가 있습니다. 즉 SK그룹이 우리 2차 전지 안 해. 배터리 사업 안 할게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합의를 통해서 이 판론을 네. 개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 최근에 SK그룹의 횡보를 보다면 작년에 SKC 솔믹스라는 코스닥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100%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인용했고요. 네. SKC가 보유하고 있던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죄송합니다. 바이오랜드의 현대백화점의 어떤 메가 이런 부분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함축시켜서 지금 SK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행보는 자 반도체, 통신,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의 어떤 사업군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번 LG화학의 이런 소송 사건에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좀 됩니다. 네. 자 잠깐 뭐 실적을 좀 보더라도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실적이 또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맞아요. 자 회사는요. 잠시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조 원이 2조 원이 적자가 넘는 나오네요. 적자를 좀 냈죠. 네. 자 연간 매출이 30.7%가 감소한 34조 1,645억이었고요. 자 여기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도 역시 모두 흑자에서 적자 전환이 된 겁니다. 자 적자 폭은 자 영업손실 2조 5,688억 원. 자 이게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사업부터의 어떤 우리가 검토를 좀 하다 보면 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총 4가지의 사업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석유 개발,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을 개발 제조. SK이노베이션 전 상호가 SK에너지였죠. 자 우리가 SK에너지 하면은 뭐 주유소 가면 SK 관련된 기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자 이게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사업은 사실 정유, 그 다음에 석유 개발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좀 영위됐던 게 화학 제품을 또 제조하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배터리 사업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SK이노베이션도 이 석유화학 개발에서 배터리 개발에 어떤 이 파이폭을 확대한다. LG화학이 그랬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사업의 파이를 이 2차 전지 2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실적 자체는 적자 전환을 했고 결코 적지 않은 2조 5천억대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이 주가의 잠재적인 악재에 사실 맞습니다. 더군다나 ITC 패소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하락도 지금 뭐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만 봐야죠. 그럼 SK이노베이션은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자 저는 충분히 이런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공포의 주식을 사라는 건 격언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업의 모멘텀, SK그룹이 갖고 있는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SK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하는 전략은 맞다. 그리고 충분히 LG화학과 합의를 통해서 네. 로열티를 주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 부분에 대한 또 확대 이슈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구 구간이라면 SK이노베이션이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물론 실적적인 측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자 화학, 석유, 화학, 정유 제품의 자체는 실적이 크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구간만 보더라도 자 이런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1차 보더라도 자 요 내용은 뭐 작년 3월에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구간이었던 요 기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자 회사는 충분하게 고가 성장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 2021년도 2월까지 상승 요인이 됐던 부분은 다름 아닌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크게 지금 반납하고 있는 요 추세 성장인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유추했듯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이 패소할까라는 어떤 의견은 팽배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오늘 뭐 마이너스 3%대, 3.5%대 지금 하락 구간 좀 이어지고 있지만 자 이 구간이죠. 자 23만 원을 지지한다면 그래도 23만 원에서 24만 원 구간은 1차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자 지금의 악재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어떤 추세는 하방 추세를 조금 예측하고 있지만
자, 첫 번째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요 1차 매수 박스권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시점을 좀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자, 배터리 사업은 지금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가시화가 되고 있고 합의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서 의견 도출이 된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악재 해소,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 주가가 급락을 주는 구간이라면 우리가 한번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소송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또 악재도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서 23만 원에서 24만 원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인데요. 오늘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특히 뭐 피부과나 병원에서 이 처방 시장에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CMO 방식으로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경쟁력이 높아서 바이오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구바이오제약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발표했어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뜨겁죠? 제가 앵커님 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전문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건 아니죠. 네. 지금 무상증자 결정을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럼 자, 공시를 먼저 읽기 전에 무상증자, 유상증자, 자, 증자는 증자인데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고, 아직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작년에 입성했던 주린이는 그냥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그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알지, 이걸 조금 어떻게 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함축적 의미를 보더라도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말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 좀 알기 쉽게 주린이 관점에서 한번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자, 증가시키다. 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 유상은 돈을 주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무상증자는 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자본은 증가가 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자, 유상증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주 청약, 뭐 일반 청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즉, 회사가 발행하는 발행가액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배정받은 주식을 갖고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자, 이게 증자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증자의 방식은 일반 공모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주주 배정. 일반 공모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3자 배정은 회사가 콕 찍어서 너 투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주 배정은 이 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의 주주인가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회사가 정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주주입니다. 그때까지 주주가 되셨던 분들에게 한해서 우리가 먼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주 배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납입된 자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자본 총기가 늘어나고 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무상증자는 자,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항목에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 항목에 있는 자본 잉여금을 그냥 주식수로 발행시키는 거예요. 즉, 회사에 현금 유입은 없습니다. 자본에 늘고 줄음은 없어요. 다만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잉여금 항목이 자본으로 가서 자본금을 살짝 늘어날 수 있죠. 무상의 방식이더라도 우리가 자본금 나누기 주식은 이 회사의 액면가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자, 무상증자는 회사가 회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건가? 그게 궁금해요. 왜 좋은 걸까요? 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자들은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공짜는 좋은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주식을 공짜로 주면 이게 돈인데 좋죠. 근데 자, 숨은 함정은 있죠. 네. 자, 기존 올해부터 장기간 내가 이 회사의 주주였던 자, 밑에서부터 오랫동안 많이 쥐고 있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주주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규로 입성했던 분들은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존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좀 있죠. 물론 주가가 꾸준히 점진적 상승을 했다는 전제입니다. 고가에 뭐 상장이 됐다가 주식이 확 떨어지고 나서 무상증자가 됐다면 이 갭을 좀 찾는 메꾸는 그런 효과가 좀 있겠지만, 자, 동구바이오제약은 주가가 좀 점진적으로 어떤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신주를 주는 것이 좀 좋은 것이다. 자, 공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이었죠? 자,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즉 증자를 하기 전에 주식 총수는요 960만 주인데, 자,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1886만 주예요. 훨씬 더 많네요. 왜 이렇게 신규가. 주식을 많이 발행을 할지? 네. 자, 뭐냐면 한 주당 주식 2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60만 주 플러스 1800만 주의 구주와 신주가 합해지는 새로운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한 주당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2주를 주는 겁니다. 즉 1000주를 갖고 있으면 2000주를 준다는 와. 겁니다. 합이 3000주죠. 3000주가 되네요. 그렇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의 신주를 재원해서 자본금으로 전입시키고 회사는 주식만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무상증자가 호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상증자는 신주를 기존의 주주들에게 새롭게 부여해 줌으로써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주들에게 주주 가치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누가 좋을까요? 기업? 대주주가 좋죠. 아, 대주주 더 많이 그렇죠. 받으니까요. 내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80%는 아니죠. 아무튼 두 주가 그 일할 계산돼서 더 지분이 들어온다면 높아지니까. 지분의 상승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신주에 대한 베네핏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 무상증자는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지만 그래도 주식을 많이 주고 있는 쪽이 더 좋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무상증자 자체는 주식의 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960만 주라고 해서 증자 전 발행 주식 수가 뭐 현저하게 좀 적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주식 수가 한 200만 주, 뭐 한 150만 주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일별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늘리면 거래 활성화도 우리가 활성화되니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 플러스 신주의 유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동구바이오제약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네. CMO 시장에서, 즉 피부과 또는 비뇨기과 처방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네릭이라고 하는 위탁 생산 방식의 이 동구제약 브랜드를 딱 받고 처방되는, 즉 약국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 약국 파이 중에서 비뇨기, 그 다음에 피부과 관련된 이 처방 항목중 의약품 점유율이 좀 높다. 1위다. 즉 국내 1위거든요. 자, 작년 매출은 3분기까지 매출은요, 자, 1,0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에 2배에 해당되는 76억. 당기순이익은 3배입니다. 3배를 초과한 91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분기예요. 네. 아직 4,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저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즉 4분기 실적은 또 조금 더 좋을 네. 것이다. 근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회사가 잠재적 성장성을 좀 갖고 있고, 최근에는 아토피 전용 치료제에 올인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어떤 점유율의 확대는 당분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자, 동구바이오제약의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이 기대감은 증시에도 바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네.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자, 일봉상의 차트, 자, 탄탄하게 좀 지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은 18,400원에서 2만원대입니다. 자, 요 구간을 조금 회사가 좀 탄탄하게 좀 끌고 왔는데,
근데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았죠. 자, 6월이 죄송합니다. 자, 8월까지의 실적이 좋았고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제로섬을 갔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오히려 좀 좋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크게 어떻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CMO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거품이 많이 낀 채 올라가 있지만 동구바이오제가 사실상 그런 부분의 수혜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숨은 옥석으로 보면 꾸준한 회사의 꾸준한 어떤 이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아주 뭐 강력한 어떤 파이프라인, 시장의 매기가 집중될 만한 파이프라인을 뭐 보유하지 못했지만, 자, 성장세는 완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무상증자 효과에 이제 힘입어서 상승 반전을 좀 했는데, 저는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오래 갈 것이라고 봐요. 잠깐 월봉 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주봉 구간에서도 지금 거의 뭐 고가 영역인데, 자, 2018년도에 이 회사가 상장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신고가 영역이 52,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지금의 추세선상은 자, 상승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상증자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자, 회사의 무상증자를 발표한 회사들의 주가 훈풍은 당분간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동구바이오제약은 지금 이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율이 42.8%입니다. 즉 유동주식수는 58%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까 900만 주에 58%면 한 600만 주가 채 안 되는 그런 주식이 지금 실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전까지의 이 상승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자, 주식에 대한 어떤 이 상승 부분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권리락까지입니다. 권리락 이전까지 정리하지 못하면 권리락으로 인한 시세 이 차익 부분은 상당수 반납하면서 오히려 기존 주주의 어떤 메리트를 신규 주주는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권리락이라는 제도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는 베네핏을 새로운 주주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게 주가를 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새롭게 입성할 투자자라면 권리락까지 비중은 10% 미만으로만 단기적 공략 방법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자, 목표가는 한번 좀 잡아드려야 되겠죠. 저는 한 4만 원까지는 추세선상에서는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시그널 자체도 지금 상승 시그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단기 목표가 4만 원인데, 즉 권리락 이전까지 차익 실현하는 이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4만 원까지 그 제한선으로 보고 권리락 이전에 단 현금 비중을 늘려서 정리를 하라라고 정리를 하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무상증자가 공시로 나오면서 주가가 왜 급등을 하게 되었는지, 이 무상증자와 주가 간의 관련성도 좀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구바이오제약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종목 하나가 남았는데 YBM넷입니다. 이 YBM넷도 많이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 토익이나 JPT 등 이런 시험을 온라인에서 접수를 대행을 하는 업체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YBM넷에서 실적 발표 공시가 나왔는데 적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YBM넷. 좋지 않는 실적이죠. 아, 적자 전환. 그래서 흑자가 좋은 거죠. 네, 오늘 흑자가 너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적자 하고 전환. 있어서. 네. 아, 이렇게 한 번에 넣으니까 그런가 봐요. 적자 전환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YBM넷 어떻게 보시나요, 예, 대표님? 뭐 거두절미하고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YBM넷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19의 수혜 종목이었죠. 네. 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이 강자다. 관련된 어떤 이 원격 수업, 그 다음에 뭐 직장인의 재택근무에 관련된 이 사업, 온라인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세가 좀 나왔는데, 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가가 기대감으로만 주식이 가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상승하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렸죠. 실적. 실적이 안 나오면 주식이 죽는 거예요. 좀 냉철하게 좀 얘기를 하지만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YBM넷 작년에 시끌벌쩍 떠들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 네. 라고 좀 언급이 됐는데 자, 성적표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자, YBM넷은요 10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액은 전기 대비 12.4%가 감소한 526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을 12억 냈고요. 당기 순손실을 16억을 냈어요. 자, 전기에 26억 이익 냈고 17억 이익 냈던 이 성적표가 바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사이로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이 감소했다. 관계기업 투자 손실이 증가로 인해서 적자 전환됐다. 자, 우리 앵커님.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대감이 온라인 교육 수혜 종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매출액이 감소됐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시험 대행을 접수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YBM넷 사업 네. 영위하는 것 중에 코로나 때문에 뭐 토익이나 JPT 이런 시험을 실시를 하지 못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 점 때문에 타격을 입었나. 자, 그래서 제가 모든 테마성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 백신, 그다음에 뭐 온라인 비대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음압병실 관련 종목들, 네. 그다음에 초저온 냉동고까지.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저온 냉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나서 하락 조정을 좀 주고 있었는데 다시 유지를 할 수 있는 원인적인 부분은 신규 수주가 있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BM넷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네. 좀 차트를 보더라도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회사는 작년 3월에 자, 이목 집중이 좀 됐었죠. 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조정받고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재기세를 펼쳤는데 자, 바로 실적 발표 이후에 반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 3분기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자, 시그널 자체도 하락 추세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교육의 비대면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여겼던 YBM넷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이 따라오지 못했다. 즉 기대감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 미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하락 추세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주가는 잠정적으로 제가 볼게요. 5,300원까지는 충분히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5,300원에서 6,200원대까지는 자,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네. 자, 조정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완연한 회복세가 없다면 YBM넷은 추세상 지속적인 어떤 조정 국면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해드리고 반드시 공시를 꼭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대감으로 많은 포트의 비중을 실었다면 맞아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거는 상승 분을 모두 반납하면 물론이고 손실이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좀 유의해서 투자 전략을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시를 하나하나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해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YBM넷이 또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동구바이오제약, YBM넷 오늘 이렇게 세 종목 공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마켓나우에서 대표님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희님도 또 제니제니님도 행복조아님도 이지구님도 모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 댓글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 테니까
아, 스타벅스 기프티콘 맞나요? 아, 네. 선물은 비밀이고요. 기프티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추첨해서 30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눠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